안녕하세요. 원영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회생에 있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연체 시 대응하여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시는 신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시고 또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연체 시 채권자의 추심이나 연락, 방문입니다. 아무래도 채무를 연체한다,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다, 이자나 원금을 연체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도 해당 내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셔서인지, 특히 채권자들이 연체 시 오는 연락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자가 어떤 내용으로 연락이 오는지, 실제 방문을 하는지 등 그 방법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요. 채권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채무자도 대응을 하여야 하겠죠. 채무자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연체가 안 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득이하게 연체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연체가 많이 되는 이유로는 일단 원리금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수입은 한정이 되어 있고 최소한 필요로 하는 생활비도 있는데, 더 이상 돌려막고를 하더라도 원리금을 못 갚는 경우가 언젠가는 도래하게 되는데요. 이때 연체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그 이유는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 때문일 것입니다. 독촉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것은 문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만 연체가 시작이 되어도 처음에는 간단하게 연체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오는데요. 그 다음으로 오는 문자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입니다. 이때 채무자들이 많이 겁을 먹게 되는 이유가 독촉을 하는 문자의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법률 용어도 섞여져 있고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 가뜩이나 연체가 돼서 그 자체로 부담을 갖고 계시는 채무자들은 전체 다 이해되지 않는 독촉 문자가 왔을 때 그 자체로 압박을 느끼게 되는데요. 무슨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 무슨 법적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때로는 며칠 내로 신용정보회사에 해당 내용을 넘겨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압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문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연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독촉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독촉 전화입니다. 독촉 전화도 연체가 시작되면 하루 이틀 사이부터 오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독촉 전화가 오는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연체가 2, 3일만 되어도 독촉 전화가 불나듯이 오게 되고요. 특히 요즘에는 더더욱 그 후속 조치도 빨리 이루어지는데요. 최근에 제가 일주일 내에 압류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해당 독촉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연체 자체가 일어난 것은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인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겁니다. 연체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자나 독촉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문자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내용 증명을 보낼 예정이다, 법적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압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라는 것처럼 예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주의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2, 3일 연체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적 절차가 바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들도 아무래도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한 며칠 사이에 원리금이 상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즉 연체가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며칠을 기다리고 최소한 1, 2주를 기다리고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도 공공연한 관행입니다. 특히 그 며칠 상관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 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이 개인 회생 신청 시기와 즈음하여 연체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 회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지명령 혹은 중지명령을 받게 되는데, 해당 명령을 받게 되면 더 이상 금융권이나 채권자들의 독촉 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독촉 이후에 압류 등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 신청을 넣고 구체적으로 채권자들이 법적 절차를 취하기 전에 금지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그러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는 문자나 전화에는 급여 압류가 되는 것이 아니냐, 통장 압류가 되는 것이 아니냐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전화나 연락을 꼭 받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독촉 절차가 시작되면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전화인데요. 아무래도 낮에 근무를 하다 보면 또는 때론 가족이 옆에 있다 보면 해당 전화를 받는 것, 특히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해당 전화를 꼭 받아야 되냐라는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해서 받을 필요는 없으나 받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상대방들이 욕설을 한다던가 모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신용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채권 추심 법에 의해서 추심을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 내에서만 추심을 할 수 있지 모욕적인 언행이나 협박성을 느끼는 대화들은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화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갖지 마시고 오는 전화를 매번 일부러 피하시는 것도 권해드릴 수는 없지만 무리해서 받거나 꼭 받아야 된다는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전화가 왔을 때 무슨 대화가 오가는 것이냐를 알면 좋겠죠. 첫 번째는 당연히 연체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릴 것이고, 두 번째는 해당 연체에 대해서 언제 갚을 것이냐를 묻습니다. 언제까지 갚겠다, 계획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계획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없으면 없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도 좋고, 특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회생을 들어간 경우라면 또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내가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였다라고 있는 그대로 자신있게 말씀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뢰인들이 개인회생을 들어간 것을 숨겨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히려 들어간 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고,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을 들어간 경우 그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개인회생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자들은 금지 명령이 나올 것이다 라든가 개인회생 절차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들어갔으면 개인회생을 들어갔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 주시는 것이 독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들의 독촉에 대해서 독촉을 좀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것인데요. 채권자들의 독촉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권 추심법에 의해서 독촉도 법적인 절차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 아무래도 대부 업체들을 중심으로 지독한 채권 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아직도 현실적으로 왕왕 있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입니다. 비록 원리금 상환을 못하게 될 혹은 원리금이 연체된 채무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을 대리인이 대신 받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개인회생을 변호사 사무실 등에 위임한 경우 해당 변호사 사무실의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해당 내용까지 대리인 선임까지도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대부업체로부터 독촉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이러이러하여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였다, 나의 채무에 대한 내용은 나의 대리인과 상의해 달라 라고 얘기를 하여서 최소한 해당 대부업체에 대한 독촉은 간접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개인회생 들어갔을 때 들어오는 독촉 중에 심지어 개인회생 들어가도 소용없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채무자를 협박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협박을 주는 경우까지도 있는데요. 물론 개인회생을 들어갔다고 모든 채권자들이 개인회생에 대해 그대로 법원이나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따라서 수긍하여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이의 신청도 어디까지나 법적인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채무자가 사정이 어려워서 들어간 개인회생의 절차를 단순히 회방 놓기 위해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거부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혀 그에 대해서 흔들리실 필요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 있어서 연체가 시작된 경우, 연체가 예정된 경우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추심에 대해서 그 방법과 그에 대한 저희의 대응 방안, 이러한 독촉을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의 설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서 망설이는 장애물을 하나라도 걷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